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신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출판사 글과 마음에서는 이번에 제가 저술한 책 진주에 살다 진주를 쓰다를 간행하였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게 사진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진이 아니고 그림입니다. 진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박근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요 건물 양식이 촉성류입니다. 제목은 촉성류 야경입니다. 이 책은 제가 8월 말에 정년 퇴임을 앞두고 기념으로 낸 책입니다. 24년간 진주에 살면서 저는 마지막 진주에 대한 고마움이랄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진주에 관한 역사, 문화, 예술, 인물에 관한 의미 있는 자치의 총화를 엮었습니다. 어제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 책이 소개되어 있는데 담당 기자분이 진주에 관한 우리 시대의 택내지다. 택내지. 여러분 이중환의 그 인문지리서 택내지 아시죠? 진주에 관한 택내지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게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요 전체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경관, 지지, 문화에 관한 부문이고요. 제2부는 인간상과 인생관, 그러니까 진주의 인물에 관한 제 나름대로의 그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3부는 풍류, 예, 대중가요라는 제목인데요. 진주가 풍류의 고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향이라고 합니다. 예술할 때 예자, 풍류의 고장, 예향, 또 그리고 교육도시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초창기 대중가요에 기여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류의 대중가요에 대한 부문으로 제3부를 설정했고요. 마지막 제4부는 모교와 직장이라는 소제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진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졸업하고 20년 만에 다시 모교의 교수로서 발령을 받고 지금까지 24년간에 걸쳐서 교수로서 재직을 해왔습니다. 이런저런 일과 관련된 제가 경험한 과거의 일들 또 앞으로의 미래상, 학교에 대한 어떤 미래상을 제가 언급한 부분이 제4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1편의 짧은 글들을 모아 놓았는데요. 처음에 산문집이라고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송희복 산문집. 그런데 산문집은 맞습니다. 짧은 글들을 모아놓고 이 또 산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또 나쁘게 말을 하면 또 잡문이라고도 하거든요. 잡문. 좀 아무렇게나 쓰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체계보다는 스쳐가는 어떤 인상 이런 것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좀 임의적인 글쓰기 혹은 글쓰기에 있어서의 이삭죽기란 개념에서 잡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산문이라는 개념은, 그러나 산문은 맞긴 맞지만 이게 잡문은 아니다. 제 책은. 왜? 진주라고 하는 너무나 뚜렷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진주라고 하는 이 두 글자에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잡다한 것은 아니다. 체계가 없고 질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산문집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굳이 산문집이라고 해야 되겠느냐 해서 그냥 송희복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송희복 산문집이라고 하지 않고요. 31편의 짧은
산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세 번째 글이 지리산의 사상과 진주의 사상인데, 여러분 지리산의 사상이 무엇이고 진주의 사상이 무엇인지 대조되는 측면이 궁금하죠. 지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리산의 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문학 작품이 있다면 박경리 토지 제1부입니다. 그리고 진주의 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문학 작품이 있다면 이병주의 지리산입니다. 이병주의 지리산은 지리산의 사상이 드러난 작품이 아니라 진주의 사상이 드러난 작품입니다. 왜 박경리의 토지 일부에 지리산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느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이동진이라고 하는 최서희의 그 아버지인 최치수와 친구인 이동진이라고 하는 한말의 무국지사가 있는데요. 나라가 기울어지니까 이제 망명의 길에 오릅니다. 저 중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친구인 최치수는 소설의 앞부분에 이미 죽습니다. 암살당합니다. 주인공 최서희가 성장하기 전에, 어른이 되기 전에 이미 어릴 때 죽게 되는데요. 이 최치수가 그의 친구 이동진에게 자네는 왜 망명을 떠나려 하는가 묻습니다. 임금을 위해서인가 백성을 위해서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진은 가만히 좀 생각에 잠기더니 내가 조국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위해서도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도 아닐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하고 또 다시 되묻죠. 나는 이 산천을 위해서라네. 이 산천.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은 지리산을 말합니다. 천은 뭘까요? 섬진강이겠죠. 섬진강. 그 배경이, 제1부의 배경이 바로 안에 섬진강변의 이야기니까요. 산천, 지리산과 섬진강. 그러니까 이 산천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천년이 되든 만년이 되든 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웅숭 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되죠. 자연은 불변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자연에 우리가 무엇을 아니에요? 이용하는 뭐 그런 대대적인 공사가 있지 않은 한 그대로 가만히 그대로 두어집니다. 작고한 김윤식 선생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토지의 사상은 지리산의 사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지리산의 사상이란 것이 딴 게 아니라 산천의 사상이다. 5.18과 관련된 노래로 유명한 임을 위한 행진곡에도 그 세월이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산천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힘이랄까, 그 위압감은 대단한 겁니다. 왜? 불변의 상태로 오랫동안 영구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리산의 사상은 임금을 위한 사상도 백성을 위한 사상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다 포괄적입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좌파와 우파의 대립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에 손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포괄하고 포용합니다. 지리산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 임금을 위한 사상도 포용하고 백성을 위한 사상도 포용하고, 그래서 민족주의도 편들어주지 않고 사회주의도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서로 대립되는 것을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이것을 포용의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진주의 사상은 무엇이냐? 진주는 조선시대 때부터 지리적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사통팔달입니다. 진주에서는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어요. 하동에 가는 길도 있고, 산청으로 가는 길도 있고, 합천으로 가는 길도 있고, 고성으로 가는 길도 있고, 사통팔달입니다. 아주 그 교통의 요지고 물류와 유통의 거점이 되는 곳이 지리적으로 진주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조선시대 때는 경상우도의 거점의 지역이고, 그리고 새로운 국가 제도가 도입된 가보경장부터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제국기를 거쳐서 일제강점기의 초반까지도 경상남도의 거점입니다. 그 가보경장 이전에는 경상우도의 거점이고, 가보경장 이후에서 부산으로 도청이 옮겨지는 1920년대 중반까지는 경상남도의 거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부산, 마산,
울산 이 자꾸 안에 이렇게 근대 도시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 거점의 지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서부 경남의 거점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국립경상대학교 이 학교 이름 바뀌어서 이제는 경상국립대학교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대학을 거점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는 거점 지역이다. 그러면 진주의 사상은 거점 사상이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스쳐 지나가고 물류와 유통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교통의 요지가 되는 곳이고 또 진주는 인연과 사상도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도적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지리산의 사상은 민족주의도 사회주의도 임금을 위한 사상도 백성을 위한 사상도 어느 한쪽에 손들어주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려고 하는 사상이지만 진주의 사상은 거점의 사상이다. 그러니까 포용의 사상이 아니고 거점의 사상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임금을 위한 사상이냐 백성을 위한 사상이냐. 백성을 위한 사상을 위민사상이라고 합니다. 백성을 위하다 해서 위민사상이냐. 군주사상이냐 위민사상이냐. 여러분 역사에서 배웠듯이 진주성 전투가 두 차례 있었죠. 처음에는 이겼습니다. 김시민 목사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크게 참패를 하면서 기생, 농계가 의거를 안에 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김시민 목사와 기생 농계에게 있어서는 군주를 위한 사상으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던 분들이고 그 뒤에 진주 밀란이니 형평사 운동이니 하는 이런 것들은 군주를 위한 사상이 아니고 백성을 위한 사상이거든요. 군주를 위한 사상과 백성을 위한 사상 중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 민족주의냐 사회주의냐 이 중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상.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사상이 바로 거점의 사상이고 진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의 사상은 포용의 사상, 양비롱의 사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민족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다. 또 그리고 군주를 위한 사상도 아니고 백성을 위한 사상도 아니다. 그러나 진주의 사상은 거점의 사상으로서 군주를 위한 사상이냐 백성을 위한 사상이냐 둘 중 하나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 민족주의냐 사회주의냐 좌파냐 우파냐 이 하나를 그러니까 좌파냐 우파냐 하는 이 해방 직후 진주를 배경으로 한 그 소설이 바로 이병주의 지리산이다. 이병주의 지리산은 지리산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지리산은 배경이 조금밖에 없고 대부분은 바로 해방 직후의 진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걸 들으면 책이 굉장히 좀 묵직하게 느껴지는데 실제 책은 굉장히 가볍게 만드셨는데 조금 더 이렇게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거 잠깐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어령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이어령 선생을 내가 평생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강연자와 청중으로 만난 것은 여러 번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서 만난 것은 딱 한 번인데요. 1990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되었을 때 그해 1990년 1월 3일에 이어령 선생이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문화부 장관 임명됩니다. 그때 그해 그 달 말에 신춘문예 당선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어령 장관님과 무슨 식사하고 다가회를 하겠다 해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한 22명 앉아 있었는데 밥을 먹는데 밥이 나왔는데 진주 비빔밥이에요. 진주 비빔밥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진주 비빔밥 우리가 알고 있는 비빔밥과 전혀 달라요. 콩나물도 없고 숙주나물이고 그리고 쇠고기도 삶은 것이 아니라 육회를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처음에 전주 비빔밥을 오짜인가 했더만 진주 비빔밥이에요. 그래서 내가 밥 먹고 다가이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일장 연설의 대가이지 않습니까? 혼자 이야기를 딱 하니까 조금 머쓱했던지 돌아가면서 한마디 시켰어요. 내가 거의 마지막이었는데 나보고 이야기해라서 했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 하니까 그 고등학교 교사이고 박사학위 재학 중이다. 뭘 전공하느냐 해서 저는 문학 비평사를 전공하려고 하는데 아마 장관님께서도 저희 연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잘 받아라 하는 의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오늘 진주 비빔밥을 기억하세요. 딱 그래 하니까 사람들 다들 웃어요. 근데 정확하게 다 알고 웃은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엄청나게 그 고도 성장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때가 1990년 1월달 말이었는데 1989년 1년 전에는 그건 거의 안에 미국 수준에 따라갔습니다. 경제가 1인당 GDP가 그 당시에 미국의 뭐 72%, 73%까지 안에 그 도달했으니까 대단한 안에 그 경제 대국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그 몇 년 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일본이 안에 그 저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곤두박질 그 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최고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본이 미국에게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침투한다. 그래서 옛날에 진주만 폭격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진주만을 기억하세요 하는 말이 미국에서 유행을 했는데 그 말에 빗대어서 진주 비빔밥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얼마나 내 그 저 언어의 유추 관계가 아주 안에 그 저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역시 이어령 선생은 언어의 달인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는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걸 볼 때 참 이어령 선생의 그 언어 감각은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32년 전에 느꼈습니다. 올해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어령과 진주 비빔밥입니다. 예, 그럼 책 표지를 조금 한번 다시 가까이 보여주시고 이제 마무리하시면 좋겠는데요. 척송류 야경을 그린 박근우 선생의 그림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읽고 싶은 분들은 꼭 읽어주기를 바라며 오늘 신간소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